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합리적인 소비로 돈을 잘 모으고 관리하는 사람인가요? 재무심리에서는 더하기, 잘 벌고, 빼기, 잘 소비하고, 곱하기, 잘 불리고, 나누기, 잘 나누는 사람을 건강한 부자라고 합니다. 적어도 돈에 대한 이 역학관계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의 돈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무심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4가지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돈을 버는 마음. 사칙 연산으로 보면은 플러스겠죠. 두 번째 마음은 돈을 쓰는 마음. 세 번째 마음은 돈을 불리는 마음. 네 번째 마음은 돈을 나누는 마음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탁탁탁 들어있어요. 그럼 이 4가지 마음이 다 건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관리해서 남기고, 돈을 잘 투자해서 불리고, 또 남을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면 돈을 버는 마음은 어떤 거냐? 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가 커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벌겠죠? 그 에너지 원들이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아까처럼 목표가 얼마나 뚜렷하냐. 그 삶의 활력이 얼마나 있냐. 이 에너지는 당기잖아, 돈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근면성실, 그 다음에 친화력. 혼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 끈기. 뭘 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착 같은 이제. 그리고 셈이 빨라야 돼, 셈이. 뭐 했는데 맨날 적자야. 아이, 돈 내는지도 몰라, 이게.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벌 때에서 신뢰야, 신뢰.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아갈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과 하는 게 신뢰, 신뢰.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고, 섣부르게 약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바빠가지고, 누구야? 어때, 며칠 날 만나자 했는데, 갑자기, 해놔놓고, 어때? 나중에 수첩을 보니까 또, 중복되면 어때요? 전화해서 누구야 또 바꾸지. 그거는 익스큐즈는 되죠. 그런데 어때요? 매번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마음 속에서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존심의 역할이 어떻게 할까요? 자존심이요. 너무 세면 돈을 밀어내버려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안 할 거야.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안 해. 돈을 줘도 안 할 거야.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내가 돈을 벌려고 나오면 어때요? 자존심은 뭐예요? 막 내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자존심은 집에서 밖에 나올 때는 집에 두고 나오세요. 그럼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 정신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님한테 그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안 팔아 나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모르고 나가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감은 필요할 것 같건데, 그죠? 내가 귀하잖아요. 그런 건 꼭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연하게 사고의 유연성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플러스의 마음에는, 돈 버는 마음에는 방금처럼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친화력을 키우기 위해서 웃고, 어때요? 인사 잘하고, 그죠? 이렇게 적극적이고, 꿈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 커서 에너지가 커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오게 돼요.
그러면 돈을 버는 마음이 생겼다, 커졌다. 그 다음 순서가 뭘 것 같아요? 돈을 쓰는 마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 돈을 쓰는 마음이 약해버리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새버린다는 게 더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돈을 벌긴 벌었는데 어디 갔지? 이건 뭐의 문제예요? 쓰는 마음이 지금 문제예요, 문제. 그렇죠, 지금. 근데 쓰는 마음을 내가 강하게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더 많이 벌려고 그러죠? 그게 속된 말로 우리가 뭡니까? 밑 빠진 독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독이 끼어졌으면 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떼우는 게 문제야 되죠. 자, 그죠?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돈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계획을 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은 저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먼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돈은 저축했다가 나중에 쓴다. 순서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먼저 써버리면 나중에 저축이 안 나오잖아요. 순서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새 생활하면서 앞으로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는 돈에 나는 50%, 70%는 무조건 저금해버린다. 그 나머지 가지고 뭐 한다? 쓴다. 그죠? 이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통장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매달 돈이 불어나겠죠? 그 불어나는 돈을 보면 또 어떨 것 같아요? 더 모으고 싶어집니다. 이것만 먼저 자리를 잡으면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돈은 쓰는 것이라고 돼 있고, 쓰면 좋은 것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죠? 지금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돈은 저금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두 가지를 통과했습니다. 돈을 잘 벌으셨어. 그 다음에 저축을 했어요. 그럼 은행에 저축만 한다 그러면 돈이 커지겠어요? 불어날 수 있나요? 한계가 있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는 물가 인상률도 커버 못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최소한 물가 이상으로 불려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돈을 불리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도 하고 재테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주식에 보면 아우 머리 아파. 나 관심 없어. 나는 돈 없어서 못해. 이게 아닙니다. 마음가 있는 곳에 나중에 행동이 가게 되기 때문에 큰 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돈을.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매번 안 되는 게 큰 돈을 저금해야 되는데 큰 돈이 없어서 저금을 못 하는 거고. 한 달에 10만 원, 몇십만 원 있어야 저금해야 되는데 맨날 몇만 원인데 저금이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지금통에 100원짜리라도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이 되면 되는데. 그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키워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처럼 뭐까지 갔습니까? 벌고, 쓰고, 불리고, 마지막으로 나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누는 것은 우리가 벌려서 벌고, 쓰고, 불리고만 잘하면 내 통장에 돈은 불어나는데 돈이 커지면 주위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동생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동생한테 뭘 안 나누면 동생이 좋아해요? 나빠해요? 그것처럼 원리가 그래요. 내 통장에 불어나면 반드시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나눠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동생이 나중에 도와주겠죠? 이것처럼 세상에 이런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벌고 잘 관리해서 잘 불리고 반드시 남을 도와주면 이 나눔이라는 게
돈을 끌어오는 또 역할을 해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지 않아도 남이 소개를 해주고 막 같이 벌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눔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더 이익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럼 나눔이라는 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이런 데 참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부자가 됩니다. 지금 안 하고 계시면 당장 하셔야 돼. 그게 벌써 물의 순환을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눔은 부자가 되려면 필수인데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 그림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플러스는 무슨 마음이죠? 돈 버는 마음. 마이너스는 무슨 마음이죠? 돈 쓰는 마음. 곱하기는 무슨 마음이죠? 불리는 마음. 나누기는 뭐죠? 나누는 마음이죠. 이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벌고, 그 다음 쓰고, 불리고, 나누기. 이렇게 될 때에 내 돈이 모이면서 남한테도 흘러가는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는 아름다운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반대로 돌아가면 벌어서 누구 주죠? 그런데 사람은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이 부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누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할 때, 그죠? 나도 부자 되고 남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성향이 서로 다르면 참 힘들겠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는 사람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능력이 이것은 있지만 돈 버는 거는 강하지만 이게 약하다 그러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넘어가지를 못한다. 그럼 여기서 이까지는 갔는데 이게 불리는 쪽으로 넘어가지라면 돈이 자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저금을 했는데 저 집은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나중에 나는 맨날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넘어간 거예요. 그죠? 여기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러면 항시 공부하고 관심 가지고 정보도 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재테크 정보도 보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작은 돈이라도 나누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모두가 아름다운 부자가 되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네 가지 마음을 알았고 네 가지 마음이 순환되어야만 된다는 것도 먼저 알았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뭐가 보여요? 재무상태표라고 그래서 내 현재 재산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왼쪽에는 자산이라는 거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기 진짜 순자산의 표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발생되었냐는 것은 이건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작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작용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현금 흐름이라는 게 생기죠. 매달 현금 흐름 생기잖아요.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플러스가 생기죠. 여기도 여러분이 돈 버는 마음에 따라서 더 강하게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지출을 하는 이 쓰는 마음이 강하냐 약하에 따라서 흑자를 내기도 하고 적자를 내기도 해요. 300을 벌었는데 300만 원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210만 원을 저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밖에 못해요. 이건 뭐의 차이예요? 쓰는 마음의 차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도 못하고 카드까지 써서 뭐예요? 적자를 해버리죠.
그럼 흑자를 내면은 어때요? 거기에다가 또 나누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남도 또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현금 흐름에서는 버는 마음과 쓰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이 작용을 해서 매월 흑자를 내거나 적자를 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흑자를 내야 돼요? 적자를 내야 돼요? 흑자를 내야 되죠. 이게 철칙입니다. 그래서 있는 범위 내에서 나는 반드시 쓴다. 절대로 당겨 쓰지 않는다. 옛날 말에 뭡니까? 외상은 뭐로 잡아먹어요? 외상을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막 그냥 막 나중에 하지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와거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흑자가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 재산 행성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투자가 너무 싫어요, 위험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집에 현금으로 들고 있을래요 하면 이게 현금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저는요 다른 거 절대 못 믿겠어요, 은행밖에 못 믿겠어요. 그러면 뭐 열리면 2%도 안 되는 그게 넣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니에요, 나는 펀드를 투자할 거야, 그럼 주식을 투자할 거야. 더 강한 사람은 어때요? 나는 비트코인을 할 거야. 그죠? 이 보세요. 이 불리는 마음이 작용을 하는 데 따라서 지금 내가 얼마나 위험에 포지셔닝 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전한 쪽으로 가면 크지도 못하고 너무 위험한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부동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 다 불리는 마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불리는 마음은 나중에 되면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금융자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월 관리가 잘 안 돼서 적자가 나면 어때요?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가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빌려야 되죠? 누구한테 빌려요? 엄마한테 빌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갈 때 부채를 지게 되는데 제일 쉽게 지는 게 뭘 것 같아요? 신용카드세요. 거기다가 현금 서비스 받는 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사채를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부채 항목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게 강한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걸 안 써요. 약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해가 돌리면 한 다음에 갚으면 되죠. 이래 했다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부채를 빚을 지더라도 가장 안전한 걸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이 현재 어떤 마음을 가져서 되는지 다 나오겠죠. 돈은 벌었는데 이 재산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마음들이 약해가지고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만 맨날 봐가지고 고쳐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많은 금융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처방을 줘도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통장을 보셔야 돼. 내가 카드가 얼마나 지금 있고, 응?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이제 확실해 보이죠. 그래서 매달 여기서 많은 흑자를 내서 계속 불려나가서 여러분도 잘 살고 남도 도와주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